외상 중에 제일 많은 게 앞니죠. 뼈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뿌리가 움직인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뿌리 입장에서는 움직이는 거지만 여기서 임플란트의 그럼 수명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조건은 20대 분들도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나요? 많이 하진 않지만 당연히 있죠. 케이스들이 있고 20대라고 해서 사실 크게 다를 건 없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20대는 굉장히 건강할 거고 아직 젊은데 이가 빠질 일이 있나?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으실 텐데 분명히 케이스도 많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 돌을 씹어먹어서 그래요. 사실 많은 경우가 자연적으로 치주가 안 좋아져서 예를 들면 보통 연세 드신 분들 이가 빠지는 것처럼 치주염에 의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는 좀 꽤나 드물고요. 보통의 경우가 이제 외상이나 뭔가 사고가 생겨서 발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20대 임플란트의 제일 많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표현하는 그런 외상성 그 문제 때문에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외상 때문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네.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거죠? 이제 치아를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고,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부러졌는데 이가 어딘가에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미.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잇몸 위로 건전한 이가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게 사실 2mm 정도만 남아있으면 살릴 수는 있어요. 또 하나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약간 억지스러운 방법이긴 하지만 효과는 되게 좋고 결과도 좋거든요. 이를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멀쩡하면 버튼이란 거를 그 뿌리 상방 그 노출된 데 붙여가지고 이제 당기는 거지. 우리가 교정이 되잖아요. 네. 교정 치료라는 게 뭐냐면 한 번에 강한 힘을 주면 이가 아파하고 빠지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강한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은근하고 지속적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하고 지속적인 힘을 주면 뭐 아픈가 안 아픈가 정도의 느낌으로 계속 당겨주면 이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를 의도적 맹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얘를 맹출 다시 시켜주면 얘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잇몸 위로 얼마나 건전한 치질이 많이 남아있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그거를 억지로라도 이렇게 당겨주면, 우리 뿌리는 건강할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의 뼈에 묻혀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당겨줘도 얘가 버텨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정을 한 후에 적절한 치질을 노출시켜주고 거기에 아까랑 똑같이 기둥 넣고 쌓아 올리고 씌우면 또 살릴 수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 20대고 어린데 임플란트 하기 싫잖아요. 저 같아도 싫을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먼저 살리는 걸 고민을 해보고, 이건 정말 안 된다. 예를 들면 이가 부러졌는데 하필이면 세로로 금이 뿌리 끝까지 쫙 갔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좀 살리기 난감해지죠. 근데 그런 경우도 사실은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은 있어요. 이를 뺀 다음에 금간 곳에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본드를 바르고 그리고 다시 끼는 거죠. 그러면 성공의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20대 임플란트를 함에 있어서 망설여지는 것은 20대 굉장히 초반, 성장이 좀 덜 됐을 수도 있어요. 사실 20대 초반이 키가 더 크거나 성장을 하기에 무리가 있지만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지금 레벨에 맞춰서 이를 이쁘게 다 해놨는데 이게 나머지 이들은 더 성장을 조금씩 하는 거야. 그러면 라인이 틀려져 버려요. 그걸 그럼 또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보통의 경우에 얘가 성장이 다 됐는지 아니면 아직 성장이 남아있는지 이걸 판단할 때 또 손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손에 여기 뼈가 많잖아요. 이런 걸로 판단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약간 뭐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모든 치과 의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성장 여부를 판단하고 임플란트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 되게 애매하다 싶으면 임플란트 2를 일단 임시치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켜보는 거지.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켜보면은 라인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이거는 됐구나 라고 판단하면 그때 최종 고철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라인이 달라져서 나중에 이상해 보일 것도 사실 예방할 수 있고, 어쨌든 많은 이유에 의해서 20대 임플란트를 하게 되지만 얼마든지 뭐 좋은 방법으로 이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잇몸에 있는 뿌리 길이가 네. 짧은 분도 계시나요? 그래서 뺄 수가 없는 경우도 생기나요? 있어요.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교정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교정치료라는 게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은근하고 지속적인 힘을 주면 얘가 움직인다고요. 근데 움직이는 게 당연히 힘든 일이잖아요.
뼈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뿌리가 움직인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뿌리 입장에서는 움직이는 거지만 뼈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뼈가 힘이 가해지는 방향엔 녹아버리고 그 반대 방향에 생겨야 돼요. 녹고 생기고 하면서 뼈가 치아가 이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뿌리가. 이게 교정이에요. 뿌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너무하는 거지. 나한테 왜 이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좀 심술을 부려요. 뿌리 자체가. 그래서 이 뿌리가 짧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정을 하고 나면. 특히 덧니가 굉장히 심할 때 과한 힘으로 우리가 당겨서 겨우겨우 이렇게 교정을 하는 경우에 일수록 뿌리 흡수량이 생겨요. 그럼 그런 분들이 짧아진 뿌리를 가진 경우가 보통 많은데, 특히 앞니의 경우에 많은데 거기에서 외상이 생겨서 견인을 해야 되는데 뿌리가 너무 짧다. 이거는 당겼을 때는 그냥 흔들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못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또 한 60이 돼서 다시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자, 임플란트 수명에 대한 질문이겠죠, 사실. 임플란트를 내가 한번 했는데 이게 결국에 얼마 또 가서 또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사실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빼고 싶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계세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한 그런 힘든 점이 많죠, 보통의 환자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보통 임플란트의 수명에 대한 질문들을 얼마나 많이 하시겠어요? 제가 임플란트 이러이러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환자분이 이거 심으면 얼마나 가요? 그렇게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과 의사로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답변은 어머니 이건 반영구적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반영구적이라는 건 뭐냐면 반은 영구적일 수 있고 반은 영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은 평생 쓸 확률이 50%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실. 보통 임플란트의 수명을 얘기할 때 일반적인 보철 있죠. 그 씌우는 거. 씌우는 치료나 뭐 인레이 치료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보철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보철의 수명을 논문상에서는 한 7년, 8년 정도 봐요. 그러면 7, 8년 정도 뒤에 다 교체를 또 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요. 케이스마다 다르고 얼마나 쓸지는 아무도 몰라요. 단 여기서 임플란트의 그럼 수명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조건은 환자분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그 부위의 뼈가 굉장히 좋으면 수명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 팩터고. 두 번째는 잘 심어야 돼요. 정말 잘 심어야 돼요. 근데 잘 심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심는 게 잘 심는 거냐라고 또 궁금하잖아요. 잘 심는 건 뭐냐면 일단은 식립할 때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위치가 정말 중요하고 오래 갈 만한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쪽 뼈는 얇게 남기 때문에 녹아요. 특히 바깥쪽 뼈가 잘 녹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씹을 때 그 힘을 받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향에 최대한 그 수직으로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가해지면 똑같이 버틸 수 있게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심어야 이런 힘에 잘 버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가 또 이렇게 생겼잖아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씹을 때 또 이렇게만 씹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씹어요. 맷돌처럼 갈거든요. 그러니까 측방압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좋은 위치에 심는 게 원칙이고, 또한 그 좋은 위치에는 좋은 깊이, 임플란트 깊이, 그리고 좋은 각도, 그런 게 다 포함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깊이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오래 있어 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됐고, 뭐 이것까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치과의사들한테 강의하는 게 되니까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쓰는 언어들이 있는데 그런 걸 뭐 말씀드려봐야 이해도 잘 안 가실 거고, 어쨌든 그런 좋은 위치에 좋은 각도로 좋은 깊이로 잘 심으려면 당연히 이제 뭐 경험도 필요할 거고 센스도 좀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CT를 통한 가이드예요. CT 분석을 해서 이러이러하게 뼈가 생겼으니 이렇게 심으면 최대의 효과와 최대의 예후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했을 때 이제 거기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CT를 통한 이 분석법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으면 임플란트 수명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상하게 심으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있고, 마지막 한 가지는 임플란트 형태의 문제인데요. 어떤 임플란트를 심을지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고, 모든 치과에서 임플란트 종류는 다 달라요. 왜냐면 치과마다 치과의사분이 선호하는 임플란트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체형 임플란트예요. 보통 뼈 안에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잇몸 부분에 그 연결체가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그 위에 이를 씌우죠.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심는 거랑 이 기둥이 하나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심으면 좀 더 예후가 좋아요. 그래서 일체형 임플란트 심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근데 이게 좀 심기 어렵습니다. 심기 어려워서 모든 치과들이 이걸 쓰고 있진 않아요. 근데 웬만하면 일체형 임플란트 쓰면 분명히 좋은 예후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일체형 임플란트 쓰는 것도 임플란트 수명을 늘리는데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0대 분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비용에 대해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치과 의사로서 이분들이 좀 그나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플란트 비용이 천차만별이죠. 정말 다양하고 어디는 굉장히 비싸고 어디는 굉장히 싸고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너무 싼 임플란트는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치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임플란트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너무 싸면 분명히 그 프로토콜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자명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싼 곳은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그 외의 것들은 사실 비용이 높고 낮음은 큰 무리는 없겠지만 너무 낮은 비용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65세 이상은 현재 2개까지 우리나라에서 보험을 해줍니다. 그럼 자기 부담금이 한 30만 원 후반대 정도로 이루어지고요. 좀 만족할 만한 비용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겠죠. 20대는 사실 45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는 없고요. 그러나 자기 치아가 좀 안 좋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 다른 사보험들 있죠. 그런 사보험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근데 아주 길게 봤을 때 그 치과 사보험들은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이득이 될 수 없어서 20대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부담된다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하시는 거예요. 네, 뭐냐면 이 비용이란 게 사실 임플란트 자체의 비용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뼈 이식이나 그런 데 드는 비용도 꽤나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라도 줄이는 게 사실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임플란트를 할 거면 더 뼈가 녹아서 더 큰일이 생기기 전에 빠르게 하시는 게 비용을 저렴하게 하시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대 임플란트를 고민 중이신 환자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세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임플란트를 한다, 즉 발치를 한다, 아니면 발치를 안 한다, 이 진단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안 빼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든 있다면 일단은 시도를 해보는 걸 권유를 드려요. 너무나 젊으니까 조금 무리한 치료를 하더라도 재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살릴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시고, 치과를 정말 여러 군데 다 갔는데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러면 사실 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빼게 된다면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뼈가 손상이나 아니면 잇몸에 뭔가 염증이 생기기 전에 빠르게 대처하셔서 빨리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돈도 벌고 오히려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